여러분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건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깨어나는 직관의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의 세상에서 수월하게 파도를 타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에너지를 높은 진동으로 유지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고체처럼 만져지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만물 또한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말은즉 세상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측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 즉 내 의식이 관찰하는 대로 무한하게 변화되고 창조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텅 비어있는 동시에 무한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들은 고유의 에너지 파동, 즉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라는 말이 잘 안 와닿아 하신다면 음악의 멜로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쾌한 재즈, 슬픈 발라드, 이런 것들이 모두 파동입니다. 음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귀라는 인식장치가 있기에 들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감정, 기분으로서 모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에너지장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하는 100마디 말보다 나의 에너지가 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어떤 사람을 보면 나도 막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살고 싶어지는 느낌, 이게 모두 그 상대방이 진동하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 즉 그 사람의 내면의 멜로디가 여러분들께 파동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모두 보이진 않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비트를 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에너지고요. 그렇다면 왜 이 에너지를 감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파동과 입자가 이 물리적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고체로 보이지만 사실 만물은 텅 비어 있고 저마다의 진동으로 떨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섬세하게 감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느끼실 수 있고 이 에너지로 가득 찬 세상을 훨씬 더 수월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에너지를 감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는 멜로디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느껴지는 기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사람의 바이브, 이런 것들이 저마다의 에너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에너지에 좀 더 예민한 사람이 있을 뿐이고 아직 육감이 조금 덜 다듬어져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장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에 사람들은 여러분이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으면 저자의 의식 주파수에 접속하게 되고요. 자연에 가면 자연의 파동에 또 접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충만함,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 잘 읽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직관이 좋다, 촉이 좋다, 섬세하다, 예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잘 느끼고 표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예술 분야에 많이 계세요. 보여지는 물리적 세상 이면의 기운을 섬세하게 느끼고 연결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술 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에너지의 섬세한 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쉽게 분간을 한다. 진실의 파동과 거짓말의 파동은 애초에 달라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쉽게 감지합니다.
뭔가 조작되거나 꾸며진 것 같은 거를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거 가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이면의 의도를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문장 하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담아서 그 문장을 썼는지를 보다 예민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저 수단일 뿐, 그 말 안에 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에 섬세하면 언어 이면의 것들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에너지에 섬세한 분들일수록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처음에 나에게 떠오른 직관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사람, 나에게 더 적합한 결정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내면의 나침반이 이것이 나에게 옳다,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번째, 어떤 공간을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어떤 포인트를 바꾸면 그 공간이 훨씬 편안한 분위기가 될지 잘 압니다. 모든 사물들도 각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섬세한 분들은 이 사물과의 감응력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조명 하나, 소품 하나도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을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섬세하신 분들은 감각적이고 자신을 잘 꾸미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즐긴다. 에너지가 섬세한 분들은 오롯이 자신의 주파수로 있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때에는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꾸면 물리적인 것은 그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먼저 바꾸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멜로디와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에너지를 먼저 바꾸지 않고 외부로 보여지는 행동만을 바꿀 경우에는 이 노래와 춤이 약간 엇박인 것처럼 사람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기계발 업계에서 연애 코칭이나 면접 코칭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면 본질적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만을 바꿔요. 만약 연애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럼 이 사람한테 이성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 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의 행동, 이런 행동의 결과물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행동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부조화스러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행동으로는 알파메일, 알파걸처럼 행동하는데 내면에서는 계속 이런 노랫말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네가 날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난 너한테 너무너무 집착하고 있어. 이 행동과 울려 퍼지는 에너지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가짜인 거잖아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 바이브를 느껴요. 내가 이미 내면에서 자기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에게 이끌립니다. 그게 에너지가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는 행동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내면에서 나오고 있는 바이브, 그것이 진짜라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취준생이었을 때 계속 면접에 탈락하다가 이 에너지를 바꾸고 취업에 성공하게 된 사례가 있어요.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제가 이거를 친구한테도 알려줬었는데 그 친구도 바로 공기업 최종 면접에 합격하더라고요. 이거 면접이든 소개팅이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마음가짐에 꼭 새겨두면 좋은 팁이니까 오늘 잘 기억해 두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계속 면접을 떨어졌을 때는 면접관 분들 앞에서 잘난 지원자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우수한 지원자라는 느낌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꾸며내려고 하니까 계속 면접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면접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썼어요. 바로 마음가짐, 내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잘난 사람처럼 보이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이 마음가짐 하나만 딱 새기고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나는 당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나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당신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일단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일단 제 마음을 너무 편안히 해주더라고요. 저는 항상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면접에 붙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저를 많이 꾸며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면접이나 소개팅 같은 거는 사람 대 사람이 교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겨오는 에너지가 좋으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몇십 년간 봐온 인사 담당자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렇기에 오히려 진정성이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성이 있다는 건 내가 진정성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뭔가 부족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건 여러분이 자신에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걸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하지만 마음가짐 자체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당신 앞에선 나의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라는 자세로요. 내가 설령 부족한 점이 있어도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거라는 자세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결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신감으로 드러나요. 제가 그때 그렇게 에너지를 바꾸고 면접에서 바로 붙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모두 이 에너지를 잘 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자신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미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에너지에 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결점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거나 공격하지 않기에 더 매력적인 거예요. 자신의 불완전함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 자기를 훨씬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부족한 면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애써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에너지 영상의 마지막 꿀팁.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상으로 하나 빼도 될 주제인데 제가 한 영상에 꽉꽉 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안에 같이 담아볼게요. 에너지 주파수 높이는 법 첫 번째, 낮은 파동의 신념들 내려놓기. 낮은 파동의 신념들이라는 거는 나를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희망도 안 느껴지고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은 파동의 신념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거예요. 나의 일부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본질은 의식, 알아차림인데 나의 일부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어서 관찰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죠. 내가 그 낮은 파동의 신념으로 인해 올라오는 감정들을 내 몸으로 충분히 느껴준 다음에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은 제가 별도의 영상인 삶이 술술 풀리는 감정 수용 방법이란 영상에서 40분 가까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부의 나와 싸우지 않고 그 자아를 이해해주고 수용하면 더 이상 낮은 파동의 신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나 자신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를 더 포용하고 사랑해줄 수 있고요. 또 낮은 파동의 신념들을 해방시킨다는 거는 나를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타인의 신념을 내 세상 안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도 포함입니다.
야, 그게 되겠냐? 네가 아직 현실을 몰라. 특히 조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제한시키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면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잘 관찰해 보세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내가 그 생각을 믿었을 때 내 기분이 다운된다면 그것은 낮은 파동의 신념입니다. 내가 창조하고 싶은 세상, 내가 나아가고 싶은 세상과 맞지 않는 타인의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DJ이고 내 인생에 어떤 비트를 틀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만약 타인이 자신의 세상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때 여러분은 그냥 마음속으로 아, 그건 네가 믿는 네 세상의 음악이구나 하고 그냥 다시 여러분의 장단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장단에 맞게 신나게 춤을 추며 살아가시면 돼요. 요즘 컨텐츠가 방대한 세상이다 보니까 유튜브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기계발 컨텐츠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결핍 자극형 컨텐츠들은 조금 주의해서 걸러서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게 자극시키는 컨텐츠를 봤을 때 내 마음은 불안해질 거고, 불안한 이유는 그 컨텐츠를 만든 그 사람도 실제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에 쫓기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을 자극시키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자신이 그 결핍에 자극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케팅 방법을 써서 사람들에게도 소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내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 유지시키려면 타인의 신념을 좀 주의 깊게 살펴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그 믿음의 힘을 그 사람에게 줘버릴 경우 그 사람이 믿는 신념의 파동대로 쑥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늘 내가 어떤 믿음을 믿고 있는지 그런 것을 깨어서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언제나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 아니, 세상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져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장 중에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누군가의 삶에서는 진실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믿냐에 따라서 그 둘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 기분 좋게 만드나요? 여러분께 기분 좋은 그 믿음을 믿으세요. 결국 우리는 의식을 가진 관찰자로서 자신이 바라보는 주관적인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나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허용하는 거예요. 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일부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다면 당연히 내면은 힘들겠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파동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것 이면에 마음을 바르게 쓰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진동하는 에너지라서 결국 우리가 내뿜는 기운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촘촘히 쌓아온 것들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 진실했던 순간들, 세상을 바라보는 매 순간의 시선, 내뱉었던 작은 말의 씨앗들. 우리가 행동을 바꿀 수 있겠지만 에너지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성해온 역사가 담긴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보여지는 것 이면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쓰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나만 알고 있는 나와의 24시간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정리정돈하기. 우리가 마음속이 혼란스러울 때는 방도 같이 더러워지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이 에너지를 따라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는 일단 정리정돈부터 시작해보세요. 특히 탁기가 잘 쌓이는 화장실 청소, 오래도록 안 쓰는 물건 버리기 등등. 정리정돈은 쌓인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순환시켜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님은 설레지 않는 물건은 전부 버려라고 말해요. 설레는 물건만 남기면 설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하거든요. 깔끔한 공간에 있으면 내면에도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고 또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내 삶에서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파동이 높은 장소, 사람, 컨텐츠로 나를 물들이기.
우리는 세상 만물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자연은 즉각적으로 파동을 높여주는 치트키 같은 존재예요. 자연에 있으면 근원과 더욱 쉽게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있을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제가 영성에 관해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된 것들은 거의 자연에 있을 때 다운로드 받았던 정보들이 많아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우에 사람과의 에너지 연결은 어떻게 되냐고 느끼냐면 되게 영감을 주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갑자기 저에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럴 때는 이게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기분, 영감이나 편안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 장소, 콘텐츠와 자주 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삶의 흐름과 함께하기. 삶도 하나의 파동으로서 굴곡을 그리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마루가 있으면 당연히 골도 있습니다.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와요. 삶에서 이 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 변화가 마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그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를 늦추면서 더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그게 결국 나한테 유용한 변화인데 말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삶에 내맡겨야지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삶이 잘 안 풀리고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무언가 변화를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주는 굴곡을 따라갈 때 제 에너지가 되게 높아지는 걸 느껴요. 그게 설령 그 당시에는 안 좋은 일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말이에요. 바닥을 쳐도 결국 그곳에선 배움만 있고 나는 다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에너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에너지에 섬세해지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제 에너지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미 말해주고 있고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저의 에너지가 한순간의 느낌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될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또 에너지의 시대에선 진정성이 없는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어려워질 거예요. 보여지는 것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진 진심은 결국 전달되고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세상이 에너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누구나 자기가 가진 정말 빛나는 진짜를 보여주기에 최적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빛을 마음껏 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에너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